이번 설 연휴는 사실상 일주일 가까이로 꽤 긴데요. 각급 기관들이 시도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재단이 곧 설립될 것으로 보여 추모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시가 현재 조성 중인 국가5공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1단지 내 하천의 노후관에서 수년 동안 쉬지 않고 물이 새어나와 관련 기관이 누수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 지역에는 내일도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종일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울진 석포면에는 밤사이 6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는데요. 북부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하겠고요.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북동 산간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또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또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사실상 일주일 가까이로 긴데다 고향을 찾는 편안하고 포근한 마음에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설 연휴 기간 종합대책 박재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귀성객이 일시에 몰리는 명절 연휴 기간에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긴장감이 풀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22일까지를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 외곽지, 진출입 도로 등 곳곳에 기동장비 100여 대와 교통경찰 등 420여 명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끼어들기 등 위험운전과 얌체 운전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화재 발생 우려도 큽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현장 대응 특별 경계 근무와 119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의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합니다. 경상북도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 우려도 높다고 보고 산불 감시 인력 2,400여 명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46개 팀과 가용헬기 30대를 긴급 출동 태세로 유지합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이번 설 연휴가 구제역과 AI 등 가축 질병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24시간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귀성, 축산 차량의 소독을 강화합니다. 또한 연휴 기간 가급적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에 출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다음 달 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기간 동안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 관련 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선거 상황실과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지사는 설 연휴를 맞아 가스안전 수칙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사는 장기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와 메인 밸브를 잠가야 한다면서 특히 가스 보일러의 배기통이 빠지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조리 중에 부탄캔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며 쓰고 남은 부탄캔은 꼭 분리해 보관하고 산발이보다 큰 조리기구는 사용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2년을 끌어오던 대구 지하철 화재 대참사 추모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대구시가 갈등을 빚어오던 부분에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2월 18일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중앙노역 화재 대참사. 아직도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더욱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대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되새기기 위해 추모 사업을 추진할 재단조차 설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고 발생 12년 만에 대구시와 피해자들이 갈등을 빚어온 추모 사업 추진 여부와 이사회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재단 설립이 정상화됐습니다. 좀 조율하고 조화스럽게 좀 하자 하니까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두들기면은 아우르는 걸로 해가 진행하자. 그 안전도 뭐 말로만 안전할 것이 아니라 실전으로 보여주는 걸로 하자. 합의안에 따르면 가칭 218 안전문화재단에는 공익인사 6명과 피해자 단체 대표 5명으로 구성된 11명의 이사진과 2명의 감사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추모 사업을 포함해 피해자들을 위한 장학복지 사업, 안전방제 관련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 사업 등입니다. 재원은 사고 당시 국민들이 낸 성금 109억 원을 출연하고 이달 안에 재단 설립 허가를 거쳐 3월에 설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추모 사업과 안전도시 조성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오는 9월까지 중앙노역 사고 현장 추모벽 설치 사업을 끝내고 내일 열리는 12주년 추모 행사도 모든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가 내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준하경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일원에서 경북관광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칩니다. 경상북도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경품 이벤트 실시, SNS 친구 맺기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들에게 경상북도를 알릴 계획입니다. 지역 전통시장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역대 설 명절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행사를 벌인 결과 65억 원어치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설 명절 판매액 가운데 최고로 대구은행과 대구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업과 단체의 참여에다 실소비자인 아파트 분여회 등 개인들의 구매가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구미에는 현재 국가 5공단이 조성 중인데요. 구미시가 이 5공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IT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탄소 클러스터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 국가 5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에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흙을 나릅니다. 현재 40%의 공정률이 진행된 가운데 1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 도레이사가 지난해 5공단 입주 기업으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구미 5공단 930만 제곱미터 터 가운데 376만 제곱미터의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에 24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소 섬유 신축 공장이 들어섭니다. 구미와 경상북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자원 공사로부터 터를 사들여 50년 무상 임대 조건으로 도레이사를 유치한 겁니다. 5공단 조성이 속도를 내면서 기업 유치 설명회가 열리는 등 공장 용지 분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적 기술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구미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입주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상하 수도 도로 등 공정에 박차를 가하여 기업이 적기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공단의 분양가는 대구와 수도권, 천안을 비롯한 경쟁 지역보다 싸고 기존 공단과의 접근도 용이해 기업 유치에도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특히 이곳에 산학관이 함께하는 융복합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다른 공단과 차별화를 꾀해야 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산업들을 우리가 5공단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절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하면은 또 성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20조 투자 유치라는 구미시 계획에
차질을 빚진 않을지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학마다 정시 모집 미등록에 따른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모집에 들어간 대학은 대구대학교와 경일대학교 등 지역대학을 비롯해 전국 143개 대학으로 9천여 명을 모집하는데 오는 23일까지 원서 접수에서부터 등록까지 이루어집니다. 추가 모집에는 수시 모집에 합격 등록한 적이 없거나 정시 합격자라도 추가 모집 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나 정시 모집과 달리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산업연수생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부장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칠곡의 한 직물공장 생산부장인 A씨는 지난해 몇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출신의 산업연수생 26살 A씨와 20살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근무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직장을 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1단지 내 하천의 노후관에서 수년 동안 쉬지 않고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나서야 관련 기관들이 긴급 출동해 누수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1단지 내 구무천. 빨갛게 녹슨 노후관 아래로 많은 양의 물이 쉬지 않고 새어나옵니다.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이 누수되는 부분을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보고만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새어나오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쓰레기들이 누수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물이 새고 있는 관 아래로 막대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물이 새지 않는 곳은 떨림이 없는 반면 물이 새는 곳은 심하게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포항시와 수자원공사, 철강공단 관계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송수관이나 그러니까 정수장까지 가는 거는 수자원공사 가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수자원공사도 입회를 했고, 근데 관련된 인근에 관 관리되는 데는 저희가 일단 한번 다 불러가지고. 수자원공사는 강동면 안개댐의 수질과 새어나오는 물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했습니다. 이에 철강공단은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아니니까 상수도밖에 없잖아요. 네. 상수도 저희들 메인을 1단지가 지금 다 죽는 관을 메인 제수변에 지금 이제 작동을 했는데도 물이 올라와요. 그럼 저희들 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제 판명을 하거든요. 철강 1단지는 관경 200mm 이상인 관로가 설치된 반면 누수되고 있는 관로는 300에서 400m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폐수의 경우 쉽게 원인지를 밝혀내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다 폐쇄된 관로 누수는 당초 설계도조차 확보가 어려워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설을 맞아서 오늘부터 닷새 동안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2015 전국 설날 장사 씨름대회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24개 팀 19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태백장사 결정전을 시작으로 금강장사, 한라장사, 백두장사 결정전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고령군이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태국 방콕 현지의 주요 백화점에서 고령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판촉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국 방콕의 주요 백화점 등 두 곳에서 4일 동안 고령딸기 홍보 무대를 설치해 딸기 시식 및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현지 언론 매체에도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고령딸기는 지난 2008년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13년에 16톤, 2014년에는 31톤으로 해마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일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울진 석포면에는 밤사이 6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는데요. 북부 동해안 쪽과 북동산간 쪽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하겠고요. 또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대는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인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5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낮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상주와 구미는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의 낮 최고 기온 10도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부분 구름만 많겠지만 산간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